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스톤 H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광고비를 2배로 늘리면 우리 회사 매출도 정말 2배가 될까? 아니면 내가 공부 시간을 하루 1시간 늘리면 과연 성적은 얼마나 오를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런 궁금증들을 데이터로 명쾌하게 풀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선형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요. 거의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광고를 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얼마나 오를지는 감이 잘 안 와요. 광고비 1억을 썼을 때 1억이 더 벌릴지, 10억이 더 벌릴지, 아니면 혹시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계를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꺼내드는 데이터 탐정의 돋보기. 그게 바로 회계분석입니다. 회계분석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통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변수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예요. 광고비와 매출처럼 어떤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에 대체 어떻게, 그리고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용어부터 확실히 해야겠네요. 방금 변수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런 말들이요. 네, 그럼요. 자, 종속변수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결과인 거죠. 예를 들어 매출액은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예측하고 싶은 대상인 바로 그 매출액이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그 주인공인 매출이라는 결과를 움직이는 원인이나 단서가 바로 독립변수겠네요. 그럼 아까 그 예에서는 광고비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 예를 들면 매출액이나 SAT 점수 같은 게 종속변수고요.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원인, 즉 광고비나 가구소득 같은 것들이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가 설명을 하는 쪽, 종속변수는 설명을 받는 쪽인 셈이죠. 와, 이제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변수들을 정하고 나면 회귀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초능력 같은 게 있나요? 하하, 초능력. 좋은 표현이네요. 맞아요. 회귀 분석은 우리에게 4가지 강력한 힘을 줍니다. 첫째는 추정이에요. 광고비를 10,000원 올리면 매출이 평균적으로 얼마 오르는지 그 관계의 강도를 숫자로 딱 계산해낼 수 있죠. 둘째, 가설 검정의 힘입니다. 광고는 매출에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우리의 가설이 정말 데이터로도 증명되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요. 셋째,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내년에 광고비 10억 쓰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결합해서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4가지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보죠. 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클래식하고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바로 한 가정의 소득과 그 집 자녀의 SAT 점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와,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궁금하긴 한데 막상 분석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 위에 점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SAT 점수로 하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점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점을 찍고 나면 마치 구름처럼 데이터가 뭉쳐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걸 데이터 클라우드 또는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어지럽죠? 아, 그럼 회귀 분석이라는 게 저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구름 속을 가장 잘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회귀 분석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대표하는 단 하나의 선, 최적합선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은 소득이 높을수록 SAT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소득이 높기 때문에 SAT 점수가 높다는 원인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 이건 앞으로 계속 강조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정리하면 회귀 분석은 막연한 데이터의 구름 속에서 명쾌한 패턴, 즉 최적의 선을 찾아내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강력한 도구네요. 결과는 종속 변수, 원인은 독립 변수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회계 분석을 통해 소득이 높을수록 SAT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관계, 즉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SAT 점수가 오른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진짜 원인은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높은 가정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이나 부모님의 높은 관심, 혹은 다른 어떤 제3의 요인이 아닐까요? 이처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관계와 우리가 찾고 싶은 진짜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